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일시적인 약물 치료 이후에는 약을 끊어가고 이제 이 초음파만으로 전립선의 모양을 다 100%알 수가 없어요. 본인에 맞게, 본인의 전립선 상태에 맞게 전립선 수술을 선택해서 리즘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아주 경미한 합병증들은 이제 출혈, 미세하게 혈뇨가 좀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요도통이라든지 그런 배뇨증 같은 그런 자극 증상들이 생기는 그런 경미한 이제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한 6주쯤 지났을 때는 이제 극복이 되는 편들이고요. 조금 더 이제 중한 합병증들은 일시적으로 소변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덜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방광 내시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방광 내시경을 봐서 이제 방광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저희가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방광 기능을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요폐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일시적 요폐가 좀 안 생기게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 수술 전후에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요속이라든지 배뇨장애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리즘 수술 이후에는 대부분 약을 끊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즘 수술 자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일시적으로 약을 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모든 내시경적인 수술 이후에 약물 치료가 다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있으신 경우, 어떤 뭐 빈뇨감, 야간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있을 수 있고요. 또 역으로 또 방광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또 약물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립선 비대 수술은 어떤 방법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 비대 조직이 요로를 압박해서 생기는 그런 폐색을 해결해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요도가 확보가 이제 되더라도 방광 자체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약물 치료를 조금 계속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일시적인 약물 치료 이후에는 약을 끊어가고 이제 복용하는 횟수라든지 약 개수라든지 대부분 다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삶의 질도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은데요. 우선 어떤 수술이나 이게 몇 년 지나서 내가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TURP나 홀랩 같은 그런 이제 정통적인 내시경 방광 수술을 받고 나서 한 5년 이후에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확률이 한 5.5%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리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률들이 한 4.4% 정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무슨 정통적인 내시경 수술 방법들보다 리줌이 더 좋은 것처럼 이제 발표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환자를 산정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 조금 미미한 그런 오차가 좀 생긴 것 같고, TURP나 홀랩 같은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리줌이 비슷하게 5년 이후에 재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확률들이 상당히 낮은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유로리프트는 5년 이후에 재치료를 해야 되는 확률들이 한 13.6%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이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경미한 합병증서부터 또 장기간 이제 거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아마 합병증들이 생기면서 재치료 확률들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내시경 수술 방법과 리줌이 대부분 5년 이후에 재치료를 해야 될 확률들이 상당히 낮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TURP, 홀랩 같은 이제 정통적인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들은요, 보험이 다 됩니다.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리줌이나 유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험 적용은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리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신의료기술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더 보편화되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보험은 안 되지만 TURP나 홀랩처럼 이제 어떤 실손 적용은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적용이 되는 수술과 안 되는 수술들은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근데 병원에 따라서 조금 미미한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시는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하고도 가격을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줌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전립선 비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 검사 해야 되고요, 수면 검사 필요하고요, 전립선 초음파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전립선 비대를 이제 진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게 되고, 모든 내시경적인 수술 이전에 좀 다르게 이제 방광 내시경을 보게 돼요. 방광 내시경을 제가 좀 따로 설명을 드리면, 방광 내시경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인데 필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콜랩을 하든 TURP를 하든 또는 리줌이나 유로리프트를 하든 이 초음파만으로 전립선의 모양을 다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술하기 전에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보게 됩니다.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게 되면 전립선 양쪽에서 이 가쪽으로 들어온 엽이 초음파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에서는 중간엽이 많이 발달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중간엽도 상당히 많이 폐색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립선 구조와 모양을 정확히 보고 수술을 방법들을 또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줌 수술을 하시기 전에 방광 내시경은 내시경까지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에 대한 이제 우리가 비침술적인 수술로 리줌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보면 우리가 전립선 비대랑 전립선 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증에 대한 약물 치료, 또 어떤 생활습관 개선, 또 계속 전립선 비대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리줌은 장점이 그런 전립선 염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도 리줌 시술 이후에 그런 전립선 염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폐색 증상이 동반된 전립선 염증 환자분들도 이런 리줌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제 효과를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리줌을 전립선 수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이제 도입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2년 됐거든요. 많은 병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줌이라는 시술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TURP나 홀랩보다 훨씬 더 숙련이 안 되어 있어도 해볼 수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리줌을 다시 한번 보면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제 전립선 비대 조직에 이제 침을 찔러서 이제 수증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각각 어떤 포인트마다 좀 더 잘 찌르면 그만큼 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수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리줌을 했을 때 훨씬 더 포인트마다 전립선 비대 조직에 수증기 에너지를 더 잘 주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전립선 비뇨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전립선 수술을 할 때 다 전문성을 갖추고 수술하지만, 그만큼 좀 더 수술 케이스가 있는 그런 병원들을 이제 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시행하는 전립선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립선 수술은 필요할 때는 꼭 받아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저공증, 상대적인 저음증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립선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립선 비대 수술도 있게 됩니다. 가까운 그런 비뇨의학과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본인에 맞게, 본인의 전립선 상태에 맞게 전립선 수술을
선택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